일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기만 했는데도 매달 1,0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년에 1억 모으기가 유행이라는데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 이상을 걸고 있었던 셈이에요. 서울에서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표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데이터를 보면 강남 3구가 1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종로구였습니다. 종로구는 2015년부터 2025년 10년 사이 무려 253%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봐도 놀랍지만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이유들이 숨겨져 있어요. 사실 종로는 오래된 이미지가 강하죠. 조선시대의 수도였고 지금도 경복궁과 청와대, 북촌 한옥마을, 종묘 같은 문화재와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행정과 역사 중심지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하지만 아파트값이 강남보다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한 분은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공급의 희소성입니다. 종로구는 서울 한가운데 위치한 만큼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정말 적습니다. 지난 10년간 종로구에 새롭게 공급된 아파트 수는 고작 3,000가구 정도였어요. 이는 서울 평균 공급량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 말은 곧 새 아파트가 없으니 기존 주택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공급은 거의 없으니 그만큼 희소 가치가 생깁니다. 실제로 서울 집값이 폭등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공급 부족이잖아요. 종로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입지와 인프라의 힘입니다. 종로는 단순히 서울 중심지라는 의미만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지역은 대한민국 정치행정 문화의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복궁,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광장, 청와대, 종각 사거리까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매우 상징적인 장소들이 몰려있죠. 게다가 서울시청, 정부 서울청사, 대형 로펌과 금융기관 본사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즉, 종로는 단순히 거주 목적이 아니라 직장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서울 전역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허브라는 점에서 수요가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종로를 선호하면서 고급 아파트 수요도 늘어났어요. 또한 주변의 대학교나 병원, 종합문화시설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서 실거주 관점에서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런 탄탄한 입지 조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치를 더 높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과 뉴타운 호재입니다. 종로는 한동안 개발이 정체됐던 지역이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재개발과 리모델링이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창신숭인 뉴타운 같은 지역들이 본격적인 개발 흐름을 타면서 주거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죠. 재개발이 진행되면 노후 주택들이 헐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게 단순한 신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 낙후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빠르게 탈피되고 거주자들이 바뀌며 고급화 현상이 동반되기 때문이죠. 종로의 여러 지역에서 이 변화가 실제로 벌어졌고 이런 변화가 시세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이처럼 희소성 입지, 정비사업 이 세 가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가 바로 종로구의 253% 상승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구조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종로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단순히 비싼 지역이라고 무조건 오른다고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지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살펴보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종로는 예전에도 위치나 기능 면에서는 최고였지만 주거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곳이거든요. 하지만 그걸 바꾸는 정비사업이 시작되자 단숨에 가격이 뛰었죠. 또한 서울 한복판이라는 입지의 상징성과 교통 편의성, 그리고 장기적인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 그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도 이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종로처럼 과거에는 외면받았지만 입지 개발 수요 면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역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강남권보다 이런 종로형 성장 가능성을 가진 곳을 찾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는 지금의 가격만 보지 말고 그 지역의 흐름, 정책, 개발 호재,
공급 구조까지 함께 분석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2위를 차지한 곳은 서초구와 마포구입니다. 둘 다 217%의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서초는 워낙 고급 주거지로 유명하고 마포는 홍대나 공덕 같은 중심 상권을 품고 있어서 요즘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니 이 두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한 건 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승률이라는 게 약간은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상승률은 숫자로 보면 멋져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얼마가 올랐느냐 하는 거잖아요. 먼저 서울에서 실거래가 기준 최하위였던 도봉구부터 볼게요. 2015년 도봉구의 24평 아파트 실거래 평균 가격은 약 2억 5,512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2025년에는 5억 3,649만 원이 됐어요. 딱 10년 사이에 2배 넘게 오른 거예요. 상승률은 110%고 오름폭은 2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기준으로 따지면 약 235만 원씩 오른 셈이에요. 별다른 투자 없이 10년을 버티기만 했어도 월급처럼 돈이 쌓였다는 거죠. 다음은 영등포구를 살펴볼게요. 여기는 여의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고가 아파트가 꽤 많지만 여의도를 제외하면 중간 수준으로 평가받는 지역이에요. 영등포의 2015년 실거래 평균가는 약 3억 3,825만 원이었고 2025년에는 9억 7,629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승률은 189%로 도봉보다 훨씬 높고 오름폭은 약 6억 3,804만 원이에요. 연평균으로 보면 약 6,380만 원씩 오른 셈이고 월 기준으로는 약 532만 원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기만 했는데 매달 500만 원이 넘게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하셨던 강남 3구로 가볼까요? 2015년 당시만 해도 강남 3구의 24평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7억 원이 안 됐어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당시엔 그랬습니다. 송파구는 5억 3,710만 원이었고 현재는 15억 1,827만 원. 약 10억 가까이 오른 거죠. 강남구는 6억 8,285만 원에서 20억 7,977만 원이 됐습니다. 시세 차익만 13억 9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서초구는 6억 8,32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1억 6,795만 원이에요. 거의 15억이 올랐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강남 아파트 한 채가 10년 만에 15억 원이 오른 거예요. 계산해보면 서초구 기준으로 연간 약 1억 5천만 원, 매달 1,230만 원이 오른 셈입니다. 일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기만 했는데도 매달 1,0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년에 1억 모으기가 유행이라는데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 이상을 걸고 있었던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디가 오를까라는 질문이에요. 이미 많이 오른 곳은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고 아직 덜 오른 곳에는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과거 10년의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힌트예요. 종로처럼 상징성과 입지는 있는데 과거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 앞으로도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어요. 혹은 마포처럼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고 젊은 층이 몰리는 지역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도봉이나 중랑, 금천 같은 서울 외곽 지역은 아직 저렴한 편이지만 앞으로 교통망이나 재개발 이슈에 따라 급등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타이밍과 안목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에게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오죠. 오늘 이야기처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수익을 계산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정말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에 집을 사시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어디를 주목하고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